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5일 일요일이에요. 날씨가 좀 화창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시간은 한 9시, 오전 9시 정도 좀 넘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오후에 또 외출을 해야 해서 이 짧게 영상을 먼저 올리고 가야겠다. 그 일념 하에 또 이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문화 책방을 열고 있죠. 그래서 책 한 권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는 책을 소개할까 해요. 사실 이런 제목은 제가 이렇게 썩 관심이 가지 않는 제목이거든요. 저는 좀 더 약간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주제를 좋아해서 좀 약간 딱딱한 주제의 내용들에 더 관심이 가요. 이 경제나 정치나 특히 이런 또는 뭐 과학 뭐 아니면은 이렇게 문화의 어떤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약간 어떤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관심 있어서 보지. 이거는 사실은 약간 인간관계와 관련된 내용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인간관계나 자기계발은 좀 저한테는 관심이 별로 가지 않는 영역이에요. 근데 제가 그것이 그 가운데 특히 커뮤니티 활동이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저는 별로 커뮤니티를 중시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의 삶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연구, 공부 이걸 선택해서 냅다 그냥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되게 단순하고 좀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했다는 것, 그거에는 상당히 뭐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해야 한다. 이거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원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커뮤니티 활동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저한테는 썩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개인 플레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뭐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한다는 건 다 이제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고 이게 다 개인 플레이거든요.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 더 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 뿐,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갔었던 쪽이에요. 뭔가 이제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문제. 예. 개인들에게 각각 닥친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다 뭐 문제들에 쌓여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 초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을 시켜준 책이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초대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존 립이라는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이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행동과학자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에 끼치는 인간의 영향력, 또 인간의 행동, 또 의사결정의 어떠한 그 부분에서 이제 인간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코로나19 전국에 우리가 거의 2년 동안 이제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거의 뭐 이제 만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시대를 이제 겪고 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19나 이제 뭐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한 이제 백신은 계속 나올 거고 이제 백신 접종률이 뭐 이제 선진국은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도 뭐 거의 80%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다시 연결된 세상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 비대면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서 대면 사회로 이제 다시 나아가는 어떤 코로나 이후에 커뮤니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이제 차원에서 이 책의 저자가 다시 인간관계, 다시 커뮤니티를 맺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 이거를 좀 더 고민을 한 책이에요. 즉,
인간관계란 무엇이고 우리는 뭐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이게 아니라 그러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커뮤니티, 특히 이 초대에 의해서 어떤 커뮤니티가 이루어졌을 때 그 초대의 힘, 특히 그것을 비즈니스랑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부분이 저 후반부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동안 저의 삶이 너무나 제가 하고자 하는 개인적 차원에 많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들이 인터넷이라는 어떤 기술적 그 소통 기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소속감과 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 전에는 이렇게 뭐 이 일반 대중과 이 소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찾아오고 좀 뭔가 이렇게 고립이 되면서 삶이 고립되면서 이 어떤 이러한 방송 매체, 인터넷 매체 또는 유튜브라는 매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준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그런 부분, 위로나 위안 차원은 저는 아닌데 제 채널은 사실 좀 어떤 정보 전달에 좀 더 가깝죠. 그런데 뭔가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이 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책이 그러한 부분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즉, 초대의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어떤 한 여성, 97kg가 나가는 이게 한마디로 몸이 이미 비만에 이제 이미 시달리고 있는 비만이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무료 비만 클리닉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보를 좀 많이 입수를 하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자기처럼 이제 되게 뚱뚱한 여성들이 거기에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여성들 앞에 나선 영양사는 굉장히 날씬하고 깐깐하게 생긴 여성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몸무게를 줄이려면은 뭐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은 이렇게 뚱뚱한 여성들이 몸무게와 씨름한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그런 이제 영양사의 어떤 그런 좀 기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이 비만한 사람들의 그 내면을 전혀 이해를 못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 참가자들끼리의 어떤 대화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이제 어떤 감량을 해야 할 목표만 딱 주고 식단 설계를 해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영양사가 이 비만한 사람들이 몸무게와 씨름하면서 이 살을 뺀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전혀 공감을 못 해주니까 이 고립감, 그러니까 고립감에서 좀 굉장히 외롭다는 느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처럼 그렇게 비만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들과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조차도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카드 게임이나 하자 하고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카드 게임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정말 이 살을 빼는 고통 그러한 것들을 좀 그 고충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런 카드 게임으로 시작한 모임이 서로 그 공동체 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정례화가 된 거죠.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만나던 그런 모임이 매주 두 번씩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뭐 이제 한 2달 되니까 40명이 넘어간 거죠. 그 집에 그 거실에 4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소규모 모임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큰 커뮤니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개인적 커뮤니티였는데 이게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아예 그냥 설계를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걸 서비스하는 회사로 발전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례를 이제 보면서 이 존 리비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이 커뮤니티의 힘을 발견한 거예요. 이 초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응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 이거밖에 없는데 그 효과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왜? 이 체중 문제에 관한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커뮤니티를 이제 관찰을 한 결과 인간 행동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리비가 좀 별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면식도 없는, 한 번도 서로 본 적이 없는 각 분야의, 예를 들면 뭐 스포츠면 스포츠, 게임면 게임, 뭐 작가면 작가, 불러 모아서 이 자기 자신에게, 존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주게 하는 디너 파티를 연 거예요. 거기에는 한 가지 규칙을 줬는데,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이제 12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는 직업은 물론이고 이름도 밝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식사를 위해서 자리에 함께 딱 착석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동석한 사람들이 누구다라는 걸 각자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칙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야,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러한 저녁 식사 모임은 그로부터 10년을 계속 가져갔대요. 이 저녁 식사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문화 행사,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 좀 더 지역사회와 이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면서 좀 더 이 세계적인 사명감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커뮤니티의 힘.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존 리비가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10년간 이 존이 수백 번의 이 저녁 식사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초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참석자들은 이 서로에게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또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했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커뮤니티는 또 이런 면이 있었대요. IT 기업, 예를 들어서 IT 기업이면 개별 커뮤니티를 또 만들어주고, 또 스타트업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니까 고객들과의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이 어떤 세일즈, 즉 영업 프로세스를 또 만들어주고, 또 이제 어떤 기업에게는 이제 보다 건강한 기업 문화를 또 형성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일들을 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는 바로 관계를 통해서 어떤 각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이 인플루언서 디너를 꾸준히 이제 하면서 이 존이 깨달은 건 뭐냐? 성공을 위한 기본 원칙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차원에서 이제 다양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제 1부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1부의 이제 1장은 초대가 불러온 놀라운 변화, 그리고 영향력의 방정식, 그리고 커뮤니티 기본은 친밀한 관계와 느슨한 연대다. 이게 이제 1부고요. 제 2부는 신뢰와 관련된 건데, 2부의 1장은 신뢰의 3가지 요소, 이케아가 사랑받는 이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3부가 되게 중요한데, 이 3부의 1장은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 2장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3장은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만나는 방법, 4장은 오피니언 인플루언서와 만나는 방법, 5장은 커뮤니티 인플루언서와 만나는 방법, 6장은 퍼스널 인플루언서, 개인적 차원의 인플루언서와 만나는 방법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4부로 들어가면은 1장에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방법, 2장은 멤버십, 3장은 영향력과 관련된 내용, 4장은 욕구의 통합과 충족, 그 다음에 5장은 정서적 연결성의 공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 5부로 들어가면 커뮤니티에 사람을 모으는 방법,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기에서 1장의 내용이 뭐냐면 모두가 이익을 얻는 방법을 찾아라. 이거 정말 너무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라. 두 번째, 만남의 경로를 효과적으로 설계해라.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키워서 영향력을 넓혀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등등 해가지고 정말 알차게 정말 이 내용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혼자 이 고립감에 쌓여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서 결국은 이 고립감을 해소하면서 그 같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타인들과 함께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여러 가지 좀 방법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는 기존에 알고 지냈던 그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개인들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 또한 제가 이제 이런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이 ESG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기업들에 이제 대한 여러 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게 사업이든 뭐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이 ESG의 흐름, 특히 이 친환경적인 부분의 재활용, 리사이클링 또는 업사이클링에 좀 기술과 접목을 시켜서 내 일을 좀 더 확장해 보고 싶은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 크게, 특히 이제 이 환경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그런 재활용 분야,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그게 부를 창출하는 영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좀 공간도 필요하고, 또 코로나도 잠잠해져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대면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물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뭐 두 개 같이 해볼 수 있는데, 조금 그런 커뮤니티를 지금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는 책을 같이 좀 알아봤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사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또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